지금 XRP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물량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다시 밀렸는지,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건 그게 아닙니다. 거래소에 쌓여있던 XRP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서 바로 팔릴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보면 솔직히 강세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기대만큼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조금 오르는가 싶다가도 다시 눌리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조차 이제는 지쳐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간이 오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번에 조금만 오르면 정리해야겠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다시는 이런 코인 오래 안 들고 간다. 바로 이런 심리가 커질 때 시장에서는 늘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약한 손의 물량이 강한 손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은 흔들리고 지친 사람은 던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큰 흐름은 이런 구간에서 조용히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XRP 물량 감소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지갑 이동인지, 보관 방식 변화인지, 아니면 진짜 큰손 매집인지 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자체로 수급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얇아진 상태에서 수요가 붙기 시작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XRP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산은 가장 답답한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물량 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차트도 심심합니다. 분위기도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큰 손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비싸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쳐있고 관심이 식어있고 개인이 흔들릴 때 조용히 포지션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를 볼 때 단순히 가격보다 물량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리테일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버텼는데도 가격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으로 버티는 구간보다 실망으로 포기하는 구간에서 진짜 큰 흐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 수요 이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기관들이 앞으로 XRP를 자산 배분에 포함하려는 흐름이 커진다면 지금의 공급 구조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지부진한 코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이 얇아진 거래소 물량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공급이 줄고 있는 구간일 수 있고 나중에는 수요가 붙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조합이 무섭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개인은 그 전에 지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왜 팔았지? 왜 그 물량을 넘겼지? 왜 더 기다리지 못했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XRP $10 가면 난 전량 매도할 거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처럼 들립니다. 지금처럼 오래 끌면 그 생각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가격이 과연 끝이냐는 겁니다. 만약 큰 흐름이 진짜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오히려 초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이런 생각입니다. $1에 팔고 다시 $5 밑에서 사면 되지.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친절하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은 한번 수급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높게 움직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잡으려 하면 이미 늦어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XRP가 약해 보여도 진짜 약한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물량이 넘어가는 수집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차트 몇 개 보고는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거래소 물량, 시장 심리, 그리고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봐야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XRP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위험한 건
가장 조용한 수집 구간에서 개인이 스스로 물량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가격이 안 간다고, 답답하다고, 지쳤다고 던진 그 물량이 나중에 누군가의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만 보고 판단하면 항상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수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런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이 무시할 때 가장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에서 봐야 할 건 오늘 차트의 색깔이 아니라 누가 흔들리고 있고 누가 조용히 가져가고 있느냐입니다. 시장에선 늘 지친 사람이 물량을 내놓고 준비된 사람이 그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폭발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XRP가 바로 그런 구간일 가능성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